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어젯밤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으로 마치 하늘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청주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저지대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골목길, 길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복대동에만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직접 나와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침수된 상점에는 양수기까지 동원됐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몇몇 주민들은 구명조끼까지 착용한 채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집에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뭔가가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다란이를 들고 물을 푼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은 빗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차수막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까지 쌓아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찬 지 4년이 지났습니다. 5년 됐나요? 그 조치가 안 됐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 이게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1m 이상 물이 급격히 들어차면서 오후 8시를 기해 통행이 차단돼 새벽 동안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용암동의 한 도로도 빗물에 잠기는 등 저지대 지역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 충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9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청주 지역에는 20여 곳에서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정전돼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급격하게 수위가 불어난 청주 무심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괴산 목도교 인근에는 홍수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하천변 저지대 주민들의 불안도 컸는데요. 이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의 물살이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교량 턱 밑까지 차오른 물은 곧 범람할 듯이 위태롭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로 무심천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무심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 흥덕교의 수위는 어제 저녁 8시 50분에 홍수주의보 기준인 4m를 넘어서더니 저녁 9시 20분에는 4.15m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심천에 물 찬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사직동이나 우암동 이쪽으로 또 저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자 무심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청주에도 저녁 시간대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침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무심천을 직접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여기 침수 지역이라 원래 여기 비 오면 이래요. 그래서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 비가 들어오면 여기 가게 물건을 다 망가지니까. 청주와 괴산 등 충북 중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괴산군 달천, 목도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차츰 북상해 오늘 충북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12일까지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북상하며 충북 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가며 연일 기록적인 폭우를 퍼붓고 있는 만큼 실시간 기상 상황에 유의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청주시는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젯밤 9시 25분을 기해 주의보를 건너뛰고 곧바로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괴산군에 내려졌던 산사태 주의보도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어제 오전 11시를 기해 충북 전역의 산사태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 공실률 조사에서 충북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빈 사무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인데요.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충북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대표 상권인 성안길입니다. 사무실 등 업무 공간인 오피스가 비면서 주변 점포들도 줄지어 떠났습니다. 수년째 텅 빈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업무 시설인 오피스의 충북 지역 공실률은 3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오피스 10곳 중 3곳은 비어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 20% 중반까지 상승했던 충북의 오피스 공실률이 올해는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인근 대전과 전북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이 상승하면서 임대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오피스 공실률 상승을 상권 침체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은행과 기업 등 업무 시설의 이전과 축소 이후 문을 닫은 점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공간인 오피스가 공실이 된다면 주변 상권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발을 다시 한번 여기를 살린다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10.4%로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북의 자구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BRT와 금강수변 상가 업종 제한을 풀고 5개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상업지구입니다. 상가 곳곳이 텅 비어있고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조성 당시 상업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된 탓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동인구도 좀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뭐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 공실 문제가 더욱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당초 BRT 상권 3층 이상의 경우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만 가능했던 것을 미미용업, 체육시설 등 허용 업종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강수변 상가의 경우도 음식점이나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이나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앞 공간인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개선해 5구에서도 이동형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구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구 유입마저 줄어들면서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최민호 시장의 규제 완화 카드가 상가 공실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재유행에 맞춰 충북대병원에 중증 전담병사 20개를 추가로 확보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북대병원의 지정 격리치료병상은 60개로 늘었고 또 다른 거점 전담병원인 오송 베스티안 병원까지 포함하면 182개 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충북의 병상 가동률은 38.9%로 지난주보다 7.4% 증가한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최근 충청북도에 김영환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현금 지급 공약의 재정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시는 아직 도와 분담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육수당과 출산수당, 효도수당, 농업인수당의 청주시 재정 부담액은 올해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2,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분담 불가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충청북도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장, 교감 등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481명에 대한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인사는 윤건영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원 인사로 청주교육장 등 교육장 4명과 전임 교육감 역전 사업을 주관했던 본청 주요 부서 과장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발탁된 간부들이 연고가 없는 것으로 발령나거나 좌천성 인사 조치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선 업무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 교육감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2022 창원 생명축제 입장권 예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입장권은 일반권 기준 5,000원으로 축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도내 농협 각 지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 있는 창원 생명축제 상황실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